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 파운데이션 그리고 국제관계학을 다니고 있는 여의정 학생을 이렇게 초대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좀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돼서 기꺼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세미나는 제가 일단 세인앤드루스 기본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세인앤드루스가 어떤 학교고, 그 다음에 어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공을 제공하고, 코스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희정 학생이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체적인 그다음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왜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왜 이런 가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웰컴 투 세인앤드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는 것은 폼 파인팅이라고 하죠. 세인앤드루스의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희정 학생이 좀 참여했으니까 자세한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세인앤드루스 모습이고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피어거든요. 피어 워킹으로 유명한 트레디션이 좀 있는 곳이고요. 저 뒤에 보이는 게 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대학교들이 위치해 있고요. 세인앤드루스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인앤드루스는 에딘버러 아시죠?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을 많이 비교하거나 구분하거나 뭐 이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인앤드루스라든지 에딘버러든 다 영국 대학으로 영국 대학교 랭킹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곳이고요. 하지만 교육 제도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더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세인앤드루스는 에딘버러에서 1시간 정도 외 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리 에딘버러 공항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럽하고 거리는 런던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그리고 유럽까지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세인앤드루스 모습이에요. 세인앤드루스 모습 보면 이게 왜 대학이야? 이거 도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도시에 일반 가정집도 있고요. 상업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 대학교 건물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보이면 세인앤드루스를 골프의 고장, 골프가 생겨난 곳, 올드 코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보이면 화면 위쪽에 보이는 것이 올드 코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학교들은 이렇게 다 모두 산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옆에 해변이 보이죠. 이 해변은 브레전차라든지 올림픽 개막식 하고 할 때 화면이 나왔던 왜 이런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서쪽 해안에 인접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이 학교에 있다가 또 다른 건물로 가려고 뛰어서 가기도 하고요. 왜 대학교 때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랭킹은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항상 1위고요. 영국에서는 2위, 3위 이렇게 기록했는데 지금 최근에 21년 랭킹이 발표됐는데 여전히 영국 랭킹 타임즈에서는 3위, 그리고 가디언에서는 2위, 그리고 컴퓨터 유니버시티 아이디는 3위. 항상 이 순위는 2위, 위위는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3위, 어쩔 때는 4위 된 적이 있었나? 아무튼 3위는 항상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티칭 레벨도 굉장히 높아서 골드 어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골드 어워드로 받는 티칭 엑셀런스 프레임워크라는 평가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항상 골드 어워드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QS 랭킹 2021년이 발표됐는데 96위고요. 사실은 영국 랭킹에서 3위 정도면 세계 랭킹 12, 20위 정도 되는 레벨이어야 되고 그 정도 레벨의 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스퍼드 떨어졌지. 떨어져서 여기 왔지. 왜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96위는 세계 랭킹을 산정하는 기준이 세계 랭킹은 논문 인용 비율을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공대가 없어요. 사이언스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자체가 10,000명 이하예요.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3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학교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지 학교 레벨 차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리글 테이블에서 왜 이런 걸 사실 얘기를 해드리지만 사실은 가장 좀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학생들 만족도예요. 여기는 그 내셔널 스튜던트 서베이 NSS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2위인데 사실은 1위가 항상 1위였어요. 세인앤드루스는. 그래서 2위를 보니까 브라이튼 서스 메디컬 스쿨인데 왜 메디컬 스쿨이 대학교 이름이 아닌데 유니버스가 아닌데 하나의 패컬티가 부서인데 1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세인앤드루스가 항상 좀 1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왜 1위를 하는지 이 부분은 이창학생이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이라든지 왜 이런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얼마나 중간에 그만둘까? 너무 좋은 학교 가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컴플리션 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 비율인데 97% 정도니까 한 3% 정도는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적으로 졸업한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하고 영국의 명문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는 교육을 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으로 제가 플렉서블 디그리 스트럭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약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학부에서는 이렇게 4개의 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트이고요. 아트는 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바첼러 오브 아트, 약간 인문, 이런 전공들을 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셜 사이언스, 인문, 이런 것을 아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이런 전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 모든 게 거의 모든 게 톱 10의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대, 법대는 이 학교에서는 없어요. 건축, 이런 전공들은 이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취업에 사실 취업률이라든지 그런 거 산정할 때 공대, 법대, 건축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굉장히 좀 높은데 하지만 이런 전공이 없이도 세는지 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지 나중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전공을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약간 보링할 수도 있는데 국제관계학이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가장 유명한 전공이고요. 사실은 여기는 특히 테러리즘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좀 더 유명하고요. 이 부분은 희정 학생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학생들은 의대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의대로도 유명하고요. 당연히 비즈니스라든지 매니지먼트 전공들은 한국생들한테 인기 있으니까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환경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유명하고 희정 학생이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본인도 이 전공을 좀 들어봤다고 하니까 이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좀 유명해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때문에 꾸준히 제 학생들 오거든요. 그래서 수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여기는 수학 디파트먼트가 너무너무 유명해요. 수학의 로가리즘이라고 아시죠? 로그. 그걸 만들었던 분이 여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슈가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거의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로 취업을 그죠? 교수 연봉 몇 배를 주고 취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세넨주 출신이 세넨주로 교수 되고 이러기가 되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잡아내지는 못한다. 이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인문학 전공이라든지 이런 전공들도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디벨로먼트 이런 전공들, 그 다음 물리, 그죠? 천문학, 그죠? 인문학 이런 쪽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당연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마린 바이올로지 이쪽은 가장 유명한 전공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전공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좀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영국하고 좀 다른 게 영국은 대학교 파운데이션 끝나고 대학을 들어가면 3년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년 전공 필수를 하거든요. 근데 세넨즈루스는 물론 소셜 사이언스나 인문학하고 사이언스가 좀 다르긴 하는데 영국에 일단 파운데이션을 빼고요. 대학은 4년제로 되어 있어요. 4년제 있고 1학년은 들어오게 되면 1학년에서
서브젝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고르고요. 2학년 때 이 서브젝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해도 되고 마지막 세 번째를 좀 바꿔도 되고 해서 네 번째 과목을 해보고요. 그래서 세 개 또는 네 개를 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차에서는 두 번째 파트죠. 3학년, 4학년 때는 싱글 안 해가지고 내가 이 네 개 정도 배워보고 진짜 나한테 맞는 전공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전공을 계속해서 깊게 배울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두 개 좀 여유가 있다. 나는 이 두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서브젝을 두 개 선택해서 배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장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 때 Asian History, French, Philosophy 이렇게 들었다 라고 하면 물론 사실 이 전공은 한국 학생들한테 어울리진 않을 거예요. 영어를 굉장히 좀 잘하고 보딩스쿨 다니고 뭐 이런 학생들한테 어울리는 전공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때는 Asian History 선택해가지고 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 전공만 했던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로는 프렌치하고 필로소피 두 개 전공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인트로 해가지고 졸업할 때 두 개의 학위를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1학년 때 다양하게 배우고요. 사실 사이언스는 파운데이션을 하고 일반적으로 2학년으로 가요. 물론 성적이 좀 낮으면 1학년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학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바이올로지, 예를 들면 바이올로지, 스태티스틱 하고 마음에 든다. 난 바이올로지가 원한다 라고 하면 바이올로지도 마린 바이올로지 유명하다고 했죠. 마린 바이올로지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스태티스틱 통계를 선택해서 두 가지 전공을 해서 조인트 디그리를 해서 졸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하지만 인문학이라든지 소셜 사이언스 전공, 비즈니스라든지 이렇게 국제관계학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하면 1년 파운데이션을 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5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사이언스 전공은 1년 파운데이션을 하고 성적이 괜찮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80% 이상 2학년으로 가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파운데이션 1년, 대학교 3년 해서 4년제가 되고요. 물론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1학년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학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입학 기준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학생이 입학하는지 이런 것, 그다음 절차들은 맨 마지막에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고요. 지금 희정 학생이 준비했던 샌앤드루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슬라이드 한 번 끝날 때마다 제가 좀 질문해서 궁금한 건 뭐 다른 사람이 궁금할 걸 대신 좀 물어봐 드리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들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할까요?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여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파운데이션도 아츠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해서 현재 국제관계학이랑 심리학 복수 전공 학생이고요. 그럼 이제 학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순서는 제가 세인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이제 언더그래듀에이트로 학부 재학생으로 입학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점적으로는 국제관계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과제라든지 튜토리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스코틀랜드 생활은 또 어떤지, 뭐 날씨라든지, 뭐 친구들 어떻게 뭐 사귀고 그런 팁들을 추가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숙사랑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네. 선택 이유 넘어. 우선 세인트, 네네 넘어가셔도 돼요. 선택이. 이게 선택 바로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줄까요? 예. 사실 이 선택 이유가 이 다음 슬라이드랑 연결이 돼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네네 넘어가 주셔도 돼요. 네.
우선 제가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전통이랑 역사가 굉장히 길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학교라는 게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던 국제관계학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도 어, 어떤 되게 작은 정말 바다, 마을, 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에 되게 집중이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선택을 했었고 굉장히 실제로도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되게 주변 환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고 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조금 이제 스트레스 좀 받는다 하면 바로 뒤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나가서 바닷바람 좀 쐬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면은 되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게 됐고 또 심리학이랑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도 물론 그렇지만 되게 랭킹이 높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에 학교를 좀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넘겨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우선 파운데이션 과정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시메스터 1이랑 1학기랑 2학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9월 학기죠. 이제 그래서 9월 한 셋째 주 정도, 둘째 주 말 정도에 학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1학기 파운데이션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언더 재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한 성적이 그렇게 큰 반영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1학기고 이제 약간 어떤지 약간 감을 익히는 정도의 어사이먼트가 나가고 어사이먼트를 주셔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많이 일단 습득을 하셔 놓고 겨울방학 때 이제 잠깐 쉬시고 이제 2학기 때는 성적이 반영이 되는 성적이라서 그때 이제 좀 제대로 내가 재학생이 됐을 때 어떤 과목 공부하고 싶은지 제대로 일단 조금씩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1학기 때는 전체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에 뭐가 있는지, 뭐가 속해 있는지를 큰 틀로 배우고 이제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살짝 언더그래듀에 1학년처럼 배우고 2학기 때는 과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국제관계학, 심리학, 그리고 통계학을 들어서 언더그래듀에 됐을 때 어떤지 감을 좀 먼저 보고 그리고 이때는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거를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2학기고 이제 이때 11점 저 때는 14점 이거 지금은 11점으로 내려가서 11점 이상이 나오셔야 재학생으로 입학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20점 만점에 11점, 그다음 20점 네, 만점에 네. 그 수학점. 그러니까 저는 70%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55%, 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네네네. 예, 내려갔어요, 성적이. 예, 예. 그래서 기준이 내려갔어요. 예, 예. 그래. 그다음에 그 지금 희정 학생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가 있고, 네네. 그다음 사이언스라든지 메디슨이라든지 왜 이런 루트가 있는데 소셜 사이언스에는 휴머니티 왜이 루트로 갔거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네네네. 이코노미스 뭐 그 루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네. 선택 과목을 국제관계학, 심리학, 그다음에 통계학 이렇게 했는데 통계학이요. 예, 학생들이 딱 들어가서 물론 국제관계학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공을 해도 되지만 혹시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 굉장히 좀 일단은 1학기 때 저는 소셜 사이언스를 했잖아요. 네. 근데 소셜 사이언스를 파대를 듣는다고 해서 꼭 뭐 국제관계를 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2학기 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봤는데 이게 가장 장점이긴 한데 내가 들어봤는데 이게 좀 안 맞고 나는 오히려 이 과목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제 친구들 중에도 소셜 사이언스 국제관계학 파운데이션을 듣고 재학 입학하실 때는 뭐 매니지먼트 뭐 파이낸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문과 파운데이션 들었지만 성적이 좋아서 이과 수업을 들으면서 재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크죠. 유동성이
크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재학생 중에서 아트 히스토리로 갔다가 인문학으로 갔다가 물리로 입학을 한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 부분, 물론 자기가 보니까 당연히 물리를 좀 관심 있고 잘 해야 되겠죠. 왜? 하지만 처음에 내가 관심 있는 전공하고 실제로 배워봤는데 이게 내가 맞다 안 맞다 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도 바이올로지 하다가 물론 연관이 되어 있지만 마린 바이올로지로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전공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플렉서블하다 왜 이런 플렉서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특징인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지금 여기서 좀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 겨울 방학이 조금 더 짧아요. 사실. 재학생보다. 근데 그거는 뭐 그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학 때는 보통 학생들은 한국에 오나요? 아니면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뭐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대학생들은 대부분 집에 가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스코틀랜드가 겨울에 3시면 해가 져요. 그래가지고 그 타운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운데이션 겨울방학 때 사실 한국에 안 가겠다고 너무 짧아가지고 세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겨울에 세는 있지 않습니다. 영국 네, 자체가 매우 그죠? 위다가 굉장히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한 4시 네, 그다음에 좀 4시 전에 도 깜깜해지는 게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오, 어디든지 네, 영국 학생들은 당연히 자기 집으로 가는 거고요. 방학은. 외국 네, 학생들은 네, 뭐 놀러 가거나 아니면 한국 오거나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쵸, 네.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또 과목이네요. 이거는 파운데이션 수업 모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제가 정리하는 건데 1학기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시올로지라는 큰 틀로 시작해서 2학기 때는 그걸 좁혀서 이제 국제관계학이라는 틀에서 더 큰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컨셉을.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한 반에 대규모의 인원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재학생 와서 느꼈던 건 파운데이션 때 더 말을 많이 하고 좀 더 좀 자신감을 키워 놓을 걸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때 최대한 많이 말을 많이 하는 걸 익히는 게 그 자기 의견을 이렇게 딱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파운데이션이나 언더를 들어오셔도 똑같겠지만 저희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패스트 페이퍼를 제공해요. 그래서 약간 족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꼭 패스트 페이퍼를 한번 보시고 시험을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패스트페이퍼는 똑같이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약간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패스트 페이퍼를 한 3년치를 보시면 대략 이거는 꼭 나오네 하는 그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질문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시험을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패스트 페이퍼를 꼭 응용을 해보시는 게 되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돼요. 네. 아까 렉처나 이렇게 튜토리얼 할 때 그 말을 많이 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네, 국제관계학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들어보니까 미리 많이 하고 연습하는 네. 게 실제로 대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더라. 왜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 나중에 이제 팁 부분 말씀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튜토리얼은 용어 자체가 렉처는 보통 익숙한데 튜토리얼은 용어 자체를 사실 영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혹시 이 수업에 대해서 아,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그 스코틀랜드 교육 방식에 저희 학교가 렉처가 있고 튜토리얼이 있고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 4학년 정도 들어가고 또 과목에 따라서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어서 주로 튜토리얼인데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렉처는 막 이제 저희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백 명이 들어요. 그래서 렉처로 따로 이제 뭐 튜토리얼 튜터 따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 더 비중하고 더 중요시하는 게 바로 튜토리얼이에요. 튜토리얼은 진짜 한 10명 남짓 하는 정말 소규모 그룹에서
매주 주어지는 리딩이 있어요. 그래서 리딩을 읽고 자기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리딩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적어가고 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튜토리얼 들어가면 이제 질문이 딱 있어요. 그 토픽에 대한 질문이 딱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소규모 10명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제시하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또 의견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그냥 자유롭게 어떤 그 주의 토픽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살짝 얘기하는 그런 건데 그게 오히려 더 머리에 더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준비를 꼭 해 가셔야 돼요. 근데 종종 리딩 안 하고 사실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정말 입도 뻥끗 못하고 가거든요. 튜터가 다 알아요. 쟤는 리딩 안 했구나. 그러면 이제 콕 집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거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리딩 하세요.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좀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봐야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맞아요. 물어보진 않고 왜 이런 분들이 있고 당연히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든지 튜토리얼이라는 수업이 있고요. 어떤 학교를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침묵을 계속 유지하기는 연구 교육은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렉처에서는 뭐 얘기할 기회는 사실 없죠. 하지만 튜토리얼이라는 세미나에서는 항상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학을 간다라면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워크 뭐 그죠? 서머티브하고 포머티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서머티브는 아까 제가 1학기 때 2학기 설명드리면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서머티브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반영되는 게 서머티브고 폴머티브는 이제 반영되지 않는 거죠. 약간 연습식으로 생각하시고 포머티브 때 틀린 부분을 서머티브 때 이제 보완해서 하시면 아무래도 반영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스페이퍼 했고 그다음에 리비전 렉처 이 부분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리비전 렉처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에도 그렇고 제가 재학생 하면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시험 기간 직전에 저희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리뷰 렉처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에 뭐 중점적으로 뭐가 나온다. 이거는 꼭 해라. 뭐 이런 거 이제 알려주시니까 근데 또 애들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때 이제 조금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꼭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죠. 그 혹시 이 수업들 뭐지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 그 다음 페이지도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를 하고 있으면 네네. 예, 예. 지금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네요. 예. 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건 심리학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뭐 이건 심리학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심리학이 저는 되게 사회심리적으로 문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 1학년부터는 되게 생물적인 이과적인 성향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심리학도 관심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건 한번 넣어봤고 심리학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제관계학은 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랩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파운데이션 때는 랩의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재학생 들어오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년 심리학 듣고 있는데 실제 뇌를 본다거나 뭐 이런 뭐 랩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고 흥미 있으시면 심리학 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스워크로는 에세이도 있지만 제가 여기 지금 안 넣었는데 랩 리포트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데이션 때 통계학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학을 이용해서 심리학 랩 리포트 쓸 때
이제 뭐 프로그램 돌리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심리학 관심 있으시면 같이 들으시는 과목으로 저는 통계학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예. 심리학은 그리고 시험 유형으로는 네네.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저도 상담을 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를 기본적으로 엘레벨에서 해야 되고 파운데이션에도 수학이라든지 사이언스를 좀 배워야 좀 받아주는 그런 전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과를 하고 나는 심리학에 왜 일반 심리학자가 TV에서 나오는 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왜 간다라고 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가 되게 많아요. 심리학은 뇌랑 거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맞아요.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큰 국제관계학이랑 또 가장 큰 차이가 시험 유형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국제관계학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제 서술형 시험이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조금 더 센 이제 그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라고 이제 오지선다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제 친구 중에서 아시아 애들이 이제 오지선다에 조금 더 세고 외국 친구들이 이제 서술형 답안이 조금 더 센 편이에요. 근데 심리학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유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험에 앞부분은 뭐 오지선다, 뒷부분에서는 에세이, 뭐 이렇게 각종 유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력도 필요하고 이해력도 어느 정도 좀 요구하는 그런 과목인 것 같고 이과 성향이 조금 있다 하는데 난 심리학에 좀 관심 있다 하면은 전 듣는 것도 추천은 해드립니다. 지금 심리학하고 국제관계학을 설명을 좀 해줬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부분이 거의 대학교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나요? 네네. 네. 혹시 리비전 그죠? 뭐 렉처도 해주고 뭐 그러나요? 네, 실제로 네네. 대학에서도? 네, 실제로 해주시고 그리고 리비전 렉처를 가야 하는 이유 또 다른 것 중에 직접 그 문제를 내시는 분이 리비전 렉처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리비전 렉처 전에 한번 훑고 가셔서 내가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험 출제자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 리비전 렉처가. 그래서 렉처를 듣고 질문할 게 있다 하면은 바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때 질문할 거 미리 챙겨가시면 어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그때 알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이걸 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답변을 보니까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걸 그리고 캐치하고 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좀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1학년에는 파운데이션 내용이랑 엄청 많이 겹쳐요. 그래서 1학년 국제관계학이랑 심리학 저는 실제로 파운데이션 했던 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국제관계학 심리학 때 배운 게 1학년 1학기 때 내용이랑 엄청 많이 겹쳐서 그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1학년으로 들어오는 애들에 비해서 이미 그 논리지를 갖고서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복습하는 개념에 더해서 약간 몰랐던 거는 그냥 추가하는 정도? 그런 느낌으로 1학년 1학기 때는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로 A레벨 하고, 1학년 들어가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파운데이션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파운데이션에서는 이미 대학에서 할 걸 미리 준비를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왜 이걸 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맞아요. A레벨에서는 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제관계가 한다면 수학, 폴리틱스, 이코노미스, 이렇게 한다면 그 과목에만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네. 네. 한 페이지 볼게요. 후 진학이라는 학부 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운데이션에서 진학을 하실 때 이제 오퍼를 주는데 컨디션 오퍼를 주죠.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너가 뭐 지금은 11점 이상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2학기 성적 서머티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적에 반영되는 성적이 11점 이상이 나오시면 뭐 지원하시는 학과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관계학 생각하시면 그 원서 기간이 있어요. 이메일을 제가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떤 과 지원하고 싶다 이 이메일 보내는데
빨리 보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제관광 인원수가 워낙 뭐 300 몇 명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희 때도 국제관광 신청한 친구들은 우선 원서를 빨리 좀 제출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서 네, 그건 좀 유의하셔서 지원하실 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복수 전공할지 뭐 싱글 언어 아까 원장님 설명하셨던 대로 싱글 언어로 할지 아니면 뭐 조인트 언어로 할지를 이때 이미 정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심리학과 국제관계학 이렇게 꼭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명시를 안 하시면 대부분 싱글 언어이기 때문에 뭐 국제관계학 그 다음에 그 제시하는 과목을 그냥 같이 듣는 과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sychology 이렇게 하면 복수 전공이구나 하는데 그냥 같이 써서 내시면 그냥 뭐 맨 처음에 쓴 거를 전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명시 잘 해주셔야 되고 뭐 저 때는 14점 이상이었는데 이제 잉글랜드에서 파운데이션을 할 경우에 뭐 11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너무 좀 빡세다 이래가지고 올해부터 11점으로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점 이상 받으시면 아마 재학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래 지금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 그 지원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1월 15일 전에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괜찮아요? 1월 15일이 유카스 마감일이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메일 와요. 지금 그거를 내는 그거다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그 파운데이션에도 튜터를 배정을 받으니까 그 튜터랑 이제 나 이러이러한 과목 지원하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떠냐. 왜냐면 그 튜터가 이제 제 성적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좀 상담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담해보고 뭐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너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이제 바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네. 왜냐면 인기 과목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네.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파운데이션을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를 진학할 때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컨디셔널 오퍼, 그 다음에 개런티드 오퍼, 혹시 입학 보장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시고 앞으로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입학하는 순간 대학은 이미 조건부 오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만 선택을 하고 그 전공을 선택을 하고 나서 파운데이션 성적만 맞추면 아까 전에는 14점이었는데 지금은 11점, 2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메꾸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해는 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파운데이션 하는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점수만 맞으면 일단 보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하고 그 파운데이션 뽑았을 때 이 인원을 원하는 전공으로 100% 입학을 시켜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학생들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했는데 이 전공을 내가 가지 못한다.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이 친구보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단지 이제 11점 이하로 되면 입학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진학률이 뭐 9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전에는 100%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학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로 가실 수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는 좀 복잡하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부생이 됐을 때 국제관계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잠깐 써놓은 건데 사실 파운데이션 이 같은 부분은 제가 경우에는 조금 제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청했던 네, 부분이기도 하는데 국제관계에 대해서 사실 워낙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걸 가르치고 사실은 그죠?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대략 좀 네네. 포인트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파운데이션은 제가 뭐 말씀드렸으니까 1학년으로 넘어가서 보면 1학년 때는 파운데이션이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1학년 1학기 특히. 그래서 이제 큰 컨셉트를 배우는 거죠. 정치 외교학에서 가장 뭐 필요한 컨셉 이런 거 뭐 전쟁, 뭐 외교, 뭐 파워 여기서 파워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물리적인 파워보다는 뭐 물리적인 파워도 있겠지만 뭐 나라들의 뭐 힘, 뭐 이런 걸 역사, 뭐 주권 뭐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뭐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1500자로 이제 뭐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 2학년 내내
9월 학기 시작하면 9월부터 아예 핸드북이 나와요. 그래서 핸드북을 무조건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핸드북을 보시면 1학기 때 에세이 주제들, 2학기 때 에세이 주제들을 미리 나눠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학기마다 5문제, 뭐 5문제 이렇게 주면 그 중에서 한 질문을 고르셔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시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1, 2학년 때 둘 다 진행이 그렇게 되는 형식이고 1학년 2학기 때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외교 쪽을 좀 더 배우고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그 1학년 때 배운 컨셉이 2학기 때 어떻게 이게 어플라이가 되는지를 좀 더 배워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인 강의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뭐 시리아, 뭐 나이제리아, 뭐 영국도 있고 뭐 그렇게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는 거는 사실 1학년 2학기 때. 그리고 그때도 에세이 역시 1,500자로 과제를 주시고요. 이제 2학년 1학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많은 뭐 현실주의, 뭐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국제관계학을 딱 들으시면 파운데이션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실. 이 뭐 현실주의 컨셉들을.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한번 배운 거를 다시 또 뭐 배우고 아니면 그리고 2학년 때는 사실 리딩이 파운데이션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금 더 양도 많고 좀 더 깊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배워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튜토리얼도 중요하게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사실 에세이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 저는 그렇게 잘 듣고 있어요. 예, 그래요. 몇 가지 질문만 좀 할게요. 혹시 왜 네,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국제관계학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우선 어떤 뭐 정치, 외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좀 해외에 그냥 큰 틀로 봤을 때 해외에 대한 관심이 그냥 막연히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데 이거 관련 있는 학문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다가 세는 학교를 찾게 됐고 이 학교가 또 국제관계학의 랭킹도 높고 잘 가르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배워보자 했는데 저는 적성에 맞는데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래요. 혹시 그 네. 국제관계학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세요? 뭐 나라라든지 사실 아니면 사실 네, 나라들도 있고 저는 외교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난민 이제 뭐 그런 주제를 다룬 것도 있고 무기도 있고 뭐 심리학을 이용한 뭐 외교 정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제가 배우고 싶긴 한데 3, 4학년 때야 선택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학교에서 배정을 받아요. 그냥 너 이거 들어라, 이거 들어라 이렇게 옵션이 없어요. 근데 이제 3, 4학년 가서는 정말 많은 이제 1, 2학년 때 봤던 렉처러들이 사실은 3, 4학년 때도 똑같이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3, 4학년 때 가시면 이제 옵션이 주어지고, 뭐 내가 무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내가 뭐 외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뭐 내가 뭐 난민 구제 이런 게 관심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거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3, 4학년 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있는 질문들은 좀 나중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좀 설명 네네.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저희 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배우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국제관계학이 굉장히 많은 그 섭 카테고리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제도, 문화, 뭐 각 나라마다 정치 구성 방식도 다 다르고 뭐 어떤 문화 차이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컨셉들을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깨닫는 새로운 그런 시각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떤 뭐 뉴스를 딱 보거나 뭐 신문을 딱 봤을 때 드는 생각 자체가 조금 더 다르고 비판적인 시각도 갖게 되고 또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여론은 어떤지 뭐 이렇게 비교하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그런 거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 아 내가 뭐 배우고 있구나, 내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어플라이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게 저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계속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국제관계학 추천해드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는 학교에서 모듈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과목의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 이제 어널스 3, 4학년에 들어가시면 이제 들을 수 있는 모듈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뭐 저처럼 심리학 뭐 복수 전공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이랑 연결시켜서 국제관계학의 모듈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과목이 모듈이. 그래서 그거 선택하셔서 들으면 좀 더 잘 연결시켜서 두 과목을 좀 밸런스를 맞춰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핵무기, 국가보안, 뭐 심리학을 이용한 외교, 뭐 전쟁 이런 것도 되게 더 사실 더 많은데 저도 아직 3, 4학년 안 돼봐가지고 잘 몰라요. 선배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또한 국제 정치, 뭐 우리의 일상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나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게도 굉장히 밀접하게 사실 국제 신문이 되게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사실 아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뭐 내가 핵무기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러시면 이제 또 3, 4학년 가실 때 그런 모듈 선택해서 들으시고 들어보시고 괜찮다 하면 이제 향후 이제 진로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링크를 계속 조금씩 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국제 관계와 관련된 뭐 소사이티라든지 뭐 그런 클럽에 든다든지 뭐 이런 활동도 있으세요? 뭐 학생들끼리 모여서 어, 뭐 한다든지. 네네. 제가 알기로 가장 대표적인 게 모의유엔이 아마 있어요. 그래서 모의유엔도 있고, 뭐 모의유엔 동아리,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소사이어티가 없다 그러시면 바로 본인이 뭐 몇 명 모아가지고 같이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소사이어티를 드는 것도 당연히 좋고, 또 내가 이걸 관심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 더 좋죠.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국제 관계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좀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없더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학생한테 물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생활이네요. 아, 그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스코틀랜드 생활은 저는 사실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인가? 그래서 영국이 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인가? 이런 생각을 뭐 좀 헷갈리고 갔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스코티시다라는 게 굉장히 부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제 스코티시한테 잉글리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유럽 국가들이랑 굉장히 밀접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봄방학이 뭐 2주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좀 한국에 가기는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애초에 미리 비행기 티켓을 사놓고 그때 짧게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파리 갔다 왔었는데 이제 내년에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또 가기도 할 생각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러니까 따뜻할 때는 굉장히 따뜻해요. 내가 언제 추웠냐는 듯이. 근데 한 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정말 칼바람이라 애들 다 패딩 입고 있고 막 뭐 멋부릴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날씨와, 이제 9월 학기다 보니까 이제 가자마자 춥거든요. 그래서 비도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겨울에 헤일이 내려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후드가 있는 뭐 잠바나 후드티 이런 거를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그 거기 이제 다른 해외 친구들도 그렇지만 우산을 잘 안 쓰세요. 그래서 우산 쓰는 친구들 보면 거의 뭐 아시아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래서 강의 갈 때는 엄청 쨍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오면 갑자기 막 우박이 내리고,
근데 또 다음 강의 가야 되니까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으면서 다 가요. 다 애들 다 적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고 비도 엄청 많이 온다는 거. 그리고 날씨가 대부분 흐리고 이제 겨울로 갈수록 해가 엄청 빨리 진다는 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시면 해가 지고 되게 깜깜해지고 사람들도 별로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5월 말부터는 되게 맑은데 이제 여름방학에는 한국에 계실 거니까 네 날씨가 근데 여름에 되게 좋아요. 세네는. 그리고 에딘버러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한 1시간 조금 넘게 가면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또 크게 열어요, 에딘버러가. 그래서 뭐 글라스고 다른 대도시도 많지만 사실 가장 예쁜 게 에딘버러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겨울방학 하기 전이나 뭐 12월에는 바로 열리니까 그때 가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친구들이랑 꼭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네는 추운 날씨에 비해 따뜻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제 거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바다로 둘러싸인 되게 작은 섬 마을 느낌이라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그 마을에 사세요. 그래서 뭐 젊은 부부나 뭐 그런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댁 온 젊은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사실 거기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다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막 되게 잘 해주세요. 가끔 이렇게 만나고 막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고 그 마을 자체가 이제 국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되게 다문화적인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 외국인이 아니고 뭐 모두 다 외국인이니까 뭐 내가 모르는 거는 얘네도 모르고 같이 그냥 친구들 만나시면서 그렇게 그냥 서로 돕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사진이 좀 네. 있어가지고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이거는 그냥 사진들 예, 제가 예. 여행하면서, 봄 여행하면서 찍었던, 친구들이랑 여행하면서 찍었던 음, 사진들이에요. 혹시 뭐, 유럽 궁금할 것 국가, 주로 같은데 유럽 국가들. 혹시 네, 친구들이 지금 네. 국제관계학에서 잠깐 지금 국제관계학에서 학생들이 어떤 부류 어느 나라 학생들이 좀 주로 많아요? 그게 딱 뭐 미국인이 많아요.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파대 때는 저희는 미국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 그냥 멕시코, 뭐 콜롬비아, 뭐 중국 당연히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되게 뭐 브라질, 뭐 이런 진짜 각국에서 오고 일본인도 있고. 근데 미국인은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파운데이션 때는. 근데 언더 들어가면 미국인이 반이에요. 그 파데는 미국인이 별로 없고 진짜 다양하게 있고 파데 때는 그리고 언더 들어가면 더 다양해지는데 미국인은 더 많아지고 근데 딱 꼭 집어서 뭐 이런 학생들이 국제 관계를 많이 듣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뭐지 친한 친구들은 지금 같이 여행 가고 하는 친구들은 어느 나라 학생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콜롬비아 친구들 근데 이제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막 뭐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그 CNN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기본적으로 언어 3개 하는 친구들, 언어 4개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딱 나는 한국 사람이야, 뭐, 딱 나는 어디서 왔어, 이러기에도 정말 애매한 게 진짜 친구들이 다 어디서 뭐 칠레에서 좀 살아보고 미국에서 좀 살아보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약간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나 한국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 이런 게 있는데 해외 친구들 보면 쟤는 특히나 뭐 엄마는 일본인, 아빠는 영국인이라서 뭐 근데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뭐 딱 야 얘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애들이 잘 안 해요. 자기들도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나 여기 살기 전에 뭐 마이애미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근데 나 부모님은 뭐 아빠는 어떤 사람이고 엄마는 뭐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딱 꼭 집어서 나 콜롬비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 세인트 앤드루스가 유명한 게 영국의 보딩 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은 학교로도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서 영국 그 보딩 네. 학생들, 영국 학생들 좀 어떤 학생들이 좀 많아요? 영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친구들은 거의 영국 애들이랑 지내는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친절하지만 약간 깊이 친해지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 이제 영국 친구들의 성향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 되게 질문도 다 잘해주고 그러는데 사실 좀 대하기가 살짝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영국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요? 미국 친구들보다 살짝 딱딱한 그런 느낌은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영국 문화 특성상.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되게 그냥 애들이 다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학생들은 뭐 샤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리저브라는 그런 맞아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친구 되고 이렇게 하기는 미국 사람은 진짜 쉽게 친구 되고 빨리 헤어지고 이런 맞아요. 게 있지만 영국 사람들은 친구 되기 힘들지만 오랫동안 친구가 되고 왜 이런 성향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네네네. 좀 앞에서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도 동양 사람보다 더 샤이해가지고 못하고 뭐 이런 맞아요. 부분도 좀 있는 게 영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맞아요. 밝은 사람, 영국 사람들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왜 그죠? 깊이 얘기했다 보면 전혀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또 느낄 수 네. 있고요. 네. 그다음 보니까 뭐 여행 같은 것도 많이 가는 것 같고 학교 생활은 어떠세요? 좀 재미있으세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라든지 그건 다음 페이지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고 여기 네. 잠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세요? 그 왼쪽에 이제 그 한국 같이 생긴 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원장님 프레젠테이션 딱 켜셨을 때 나왔던 거기가 이제 여기예요. 그 이요. 네. 바다가 근처 피어예요. 피어 워크 하는 데가 여기고, 가운데 사진은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 야경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실제로 여기 밑에 조명 밑에 막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데가 다 마켓이에요. 그래서 막 미니 상점 같은 느낌으로 네. 음식도 팔고 뭐 크리스마스 뭐 데코 이런 것도 팔고 되게 막 많이 팔고, 이제 여기 맨 오른쪽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정말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 식당이 딱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만 해도 모든 식당 다 도울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손에 꼽아요, 식당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그래도 맛있는 음식점.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음식 사진. 이 그래. 자, 다음 페이지 또 사진 볼게요. 네. 네. 다음 페이지는 뭐 왼쪽은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이 이거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실 때 폼파이트 많이 멘션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거 한 건데, 폼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이제 레이슨 위크라고 되게 전통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 문화예요. 그 폼을 실제로 이제 막 때리면서 이제 그걸 던지면서 서로 이제 그 아카데믹 패밀리가 이제 딱 1학년 때 정해져요. 그래서 정해진다기보다 이제 찾으시면 좀 아카데믹 패밀리가 아카데믹 생겨요. 패밀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다른 문화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카데믹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하는 이유가 이제 아카데믹 패밀리로 정말 가족같이 뭐 소위 말해서 어머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선배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하고 이제 1학년 신입생들을 이제 입양하는 입양한다고 하는데, 입양해서 이제 뭐 내가 질문이 있거나 뭐 학교 어떤 생활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그런 선배 약간 그런 개념인데, 이제 뭐 같이 모여서 밥도 자주 먹고 되게 저희는 되게 자주 만나요. 그래서 뭐 각자 나라에 떨어져 있어도 막 계속 소통하고, 뭐 서로 고민 있으면 뭐 엄마 찾아가서 뭐 나 얘기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혹시 그 그룹에는 어떤 국적이나 전공이나 어떤 남학생이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진짜 많고, 저희 진짜 많은데 뭐 저희 아빠는 흑인인데 영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발음이 완전 영국인. 그냥 컬처가 다 영국인. 근데 저희 엄마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은 뭐 형제 자매들, 제 친구들은 다 같이 파데를 하면서 다 같이 한꺼번에 입양된 케이스인데, 뭐 제 친구들 중에 뭐 멕시칸도 있고 우크라이나 애도 있고 도미니칸 리퍼블릭 친구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뭐 언어 막 4개 하는 뭐 나는 뭐 뭐지? 두바이에서도 살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로 저희는 구성이 돼 네. 있고 그리고 대부분 세네는 다 그렇게 멀티컬처로 노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했던 것 중에 학생들 만족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클럽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거의 뭐 없는 스포츠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뭐 런던 같은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소사이티나 클럽이라든지 이런 걸 참여율이 굉장히 좀 높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만족도조사에서는 넘버원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완전. 그다음에 골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어쩜 있을 수 있는, 왜냐면 골프의 발상지고 해서 본인들도 음, 이걸 보고 세렌즈로서 가면 나갔다 골프 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어떠세요? 골프랑 연결이 많이 되세요, 학생들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골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살았던 기숙사가 골프장 바로 앞이거든요. 근데 진짜 애들 골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그때 뭐지 오바마가 헬기 타고 내려와서 골프 치고 간다고 할 정도로 저희는 골프장이 진짜 잘 돼 있긴 하고 뭐 친구들 보면은 뭐 레슨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3, 4학년 졸업하기 전에는 이제 골프 한번 배워보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사진 있는데 잠깐 넘어갈게요. 예. 기숙사고 학교 생활이네요. 아, 네, 네. 그 파운데이션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파운데이션은 기숙사가 그냥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여기 데이비드 러셀 아파트먼트로 배정을 받게 되고 이제 DRA 같은 경우에는 아침하고 저녁이 제공되는 기숙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숙사마다 다 달라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살던 기숙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기도 하고 DRA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만 주고 이제 점심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학부생이 된 이후에는 기숙사 선택의 폭이 좀 넓어져서 사실 근데 이것도 기숙사 내가 어디 살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기숙사를 정하는 게 아니고 기숙사에 관한 옵션을 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걸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쉐어룸이 있고 뭐 혼자 쓰는 방이 있고 그리고 그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하면은 뭐 혼자 쓰는 게 더 좋으시면 혼자 쓰는 게 더 좋다. 이거 일단 선택을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뭐 내가 혼자 쓰는 DRA에 되고 싶다고 해서 DRA에 있는 혼자 쓰는 방에 무조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방에 포함이 돼 있는 방이 있고 화장실은 또 쉐어해야 되는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옵션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학생이 원하는 걸 들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택 잘 하시면 되고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의견 반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의견 수용하려는 자세가 깊이 있는 학교 그리고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저희가 막 기숙사 너무 오래돼서 좀 하나 지어달라. 근데 진짜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하나 생겼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 좋네. 왜 우리 의견 잘 들어주긴 하는구나. 뭐 이런 거 느끼죠. 그럴 때는. 그리고 또 뭐 파티도 굉장히 많고 뭐 과목마다 주최하는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무도회 그러니까 약간 파티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뭐 남자애들은 턱시도 입고 여자애들은 이제 드레스 입고 이제 파티 하기도 하고 뭐 이게 뭐 국제관계학 이러면 국제관계학 듣는 애들끼리 파티하는 거고 이제 사이볼 하면은 심리학 듣는 애들 뭐 파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1, 2, 3, 4학 다 올 수 있으니까 뭐 그때 더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이럴 수 있는 소셜라이징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포츠 클럽도 당연히 소셜 당연히 있고 그래서 뭐 기숙사별 파티도 있고 그래서 사람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재밌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숙사별 파티, 뭐 과목별 파티, 뭐 테니스부별 파티 뭐 이런 거 운동하는 애들 부 파티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 학교는 잘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애들 많이 오지만 잘 노는 애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딱 들어가시면 약간 놀 때 공부할 때는 막 완전 막
막 공부하고 놀 때는 완전 놀고 이러는 그런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스트레스 풀 때는 또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한인의 회장을 맡고 있네요. 네네, 지금 한인회 회장 맡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한국 학생들은 어느 정도 돼요? 어떤 전공에도 어,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일단 국제관계학이 가장 많고요.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제가 아는 선배들도 남자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경영, 경제 경영 많이 듣는 것 같고, 근데 뭐 수학과였던 언니도 계시고, 뭐 종교 아까 디비니티 들었던 오빠도 있고, 되게 그냥 다양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 다 듣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래서 음, 저희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다 들어보시고, 그냥 나한테 맞는 거 나중에 찾아서 들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제관계학은 무조건 듣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모델 소사이어티 외익은 하고 있는 그런 소사이어티세요? 아니면 모델 소사이어티는 이제 뭐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저희 학교가 케이트랑 윌리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케이트가 이제 모델 동아리 하면서 그게 저희 학교가 유명해져가지고 매번 참석하는 쇼를 보러 가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냥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준비하고 모델 뽑고 뭐 다 학생들 주도적인 거라서 대표적인 거라서 한번 넣어봤어요. 네. 여기는 뭐 세넨주루스는 미대가 없어요. 그래서 뭐 패션 뭐 이런 전공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없죠. 하지만 뭐 보딩스쿨 출신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재능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전체 한국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제가 한국에 있어서 사실 이번 신입생이 정확히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20 후반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거나 뭐 이러진 않고요. 그래서 네, 많진 않아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아, 얘기했던 거네요. 네. 네네. 한번 동영상 왼쪽이, 볼까요? 네, 네, 이런 거네요. 네, 그쵸. 이게 아마 모델 소사이어티 그때 본 쇼는 아니었고, 네, 네, 본 쇼는 아니었고, 이제 그 전에 한번, 네. 이렇게 쇼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쇼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영상.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실제로 저희 가운데 있는 친구는 실제 모델이에요. 이 그래서 친구가 저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모델 활동도 하면서 하면서 학교 대학을 다니고, 다니고, 네, 학교 다니고, 네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가운데 사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숙사 파티였어서, 뭐 이렇게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춤추는, 놀고, 뭐 네, 그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른쪽이 사람? 왼쪽 쇼의 본 쇼였어요. 잠깐만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어떤지? 학교 내에 있는 거예요, 이 공연장은? 학교에서 뭐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 근데 이거 버스도 이 동아리 애들이 알아서 이제 버스를 보내줘요. 이거 타고 와라. 그러면 이제 아, 단체로 그 티켓이 있는 네, 친구들이 단체로 모여서 이 버스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네, 모든 게 학생 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동아리는. 네. 그래요. 일단은 학교 생활도 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대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옛날에는 학교 입학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학교에서 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뭐 소사이티가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문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네. 생각되고요. 네. 그러면 거의 마지막까지 지금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팁이네요. 팁 하나, 두 개 이렇게 있거든요. 같이 해주셔도 되고, 예. 간단히만 좀 정리를 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걸 얘기하셔가지고. 예. 네네. 저는,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은 꼭 뭐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하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친구가
생겨요. 네, 친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때 친구는 진짜 뭐 선배들도 말하는 거 보면 졸업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되게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재학생이랑 조금 구분이 돼 있어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다니다 보면 왜냐면 완벽히 내가 이제 오퍼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끼리 되게 끈끈해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작은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 꼭 추천을 하고요. 이제 뭐 여기 밑에 써 있는 과제나 특히 뭐 에세이 이런 거 좋아했을 때는 좀 파운데이션이나 1학년 때는 좀 일찍 시작해서 요령이 생기기 전까지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뭐 튜터한테 계속 얼굴을 비치면서 질문을 하고 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 에세이 구성이 또 튜터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구조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그쪽으로 쓰시면 뭐 아무래도 점수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팁들이 있고 네. 여기도 네, 에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이 주제 방향성, 뭐 튜터가 원하는 에세이 구조 이런 사소한 것들도 직접 찾아가서 얼굴 비치면서 내가 지금 이 과제에 이만큼 관심이 있다. 내가 너의 너가 선호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반영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좀 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튜토리얼 그룹에서 최대한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이 얘기를 함으로써 막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뭐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얘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 저도 한국 교육, 외국 교육 다 받아봤지만 외국 교육이 아무래도 이제 튜토리얼 끝나고 더 머리에 남고 이제 시험 준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내가 튜토리얼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었지. 뭐 튜터가 이런 얘기도 했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네, 더 기억에 많이 오래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제 튜토리얼 리딩 꼭 하시면 꼭 하고 참석을 하셔야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 내가 좀 더 뭐랄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참여도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오셨을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일단 바쁘실 텐데, 사실 이걸 작성해주고 이렇게 하기까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걸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보다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듣는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일단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학교 입학 조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 분, 그다음에 질문 남겨주신 분도 이거 끝나고 바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세넨주스 대학교 입학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인데 사실 조금 낮더라도 저한테 혹시라도 내가 잘하는 학생이다. 예를 들면 자사고 출신인데 성적이 좀 높지 않다. 왜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것만 좀 증명을 해준다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왜 3등급 정도 안 되시더라도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 성적이 나쁘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사이언스를 가는데 사이언스 성적이 너무 낮다. 뭐 하지만 다른 걸 잘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전공에서는 좀 잘하는 점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IELTS 5.5인데 인문사회라든지 왜 이런 전공들은 IELTS 6.0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높은 점수가 있는 게 좀 센 엔지는 좀 유리하고 가서 공부를 하고 많은 질문을 하고 뭔가 많이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영어 자체가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대화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어 준비가 필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검정고시 학생 또 입학 가능한 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그 다음 필요한 서류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터뷰가 요구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을 하면요 절차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서류가 통과되면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인터뷰는 스카이프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송부하고
마찬가지 조건부가 된다면 의대라든지 뭐 이런 쪽은 UTK 뭐 이런 거 제출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닌다면 마지막 성적에 어느 정도 점수 맞춰라 이런 조건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IELTS 점수는 비자 신청하기 전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원 당시에는 IELTS 점수가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비 송금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학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계속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일단 처음에 지원하실 때 질문을 했던 분들 중에서 일단은 비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비용은 여기는 학비하고 기숙사비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29,000파운드 정도 되고요. 학비, 기숙사비 그리고 하루에 두 끼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1,500원 정도 환율하면 4,500만 원 전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도 같은 비용이고요. 4,50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의대가 있는데 의대는 3만 파운드에서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죠? 4,700만 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학비, 기숙사비, 식사비까지 포함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나눠서 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많은데 혹시 세넨주루스 국제관계에서 특색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성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특색은 뭐 얘기하기는 좀 힘들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때는 공수무식하고 3, 4학년 때는 정말 다양한 특색이 있는 자기가 원하는 그 주제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혹시 문희장 선생님 좀 얘기를 뭐 특색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특색이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 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천한다면 좀 네. 다양하게 왜 이런 세미나도 보고 다른 학교 웹사이트도 가본다든지 거기서 제공하는 왜 뭐 유튜브에 영상이 있을 수 있고 수업에 대한 영상이 있을 수 있고요. 왜 이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느 학교 가면 이 학교에서 뭘 배우나요? 이 배우는 게 특별히 다른 걸 배우나요?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국제관계학이나 정치외교학과 왜 여기하고 배우는 게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런 차이는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 좀 많이 없어져요.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지식적인 것은 더 많이 배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영국은 더 많이 배운다, 과목을 모듈이 더 많다. 왜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장점이라면 아까 희정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리딩 같은 거 하고 자기 생각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얼마나 깊이 얼마나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얼마나 깊이 사고를 하고 왜 이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되거든요. 뭐 대학교 문화가 있잖아요. 계속 얘기를 해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문화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lecture 좀 많고 그다음 외워서 답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다 에세이고 거의 다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차이일 것 같고요. 맞나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학과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가 초반에 설명을 해드렸죠. 굉장히 좀 좋은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입학 성적 물어보셨는데 그죠? 말씀드렸고요. 성적 산출 방법, 산출 방법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세넨주루스에서 한국 모든 교육 제도, 그냥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뭐 그죠? 외고 뭐 이런 개념을 전체 다 알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어떤 학생인지 파악을 하고 학교에 리포트를 하는 과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고등학교 1, 2, 3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괜찮을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는 분 중에서 어, 혹시 그에서 스코틀랜드 영어 악센트가 영잉글랜드에 비해 큰 차이가 있나요? 혹시 가서 악센트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국 학생들도 또 많잖아요. 완전 완전 있어요. 있어요? 네. 완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악센트는 제가 미국에 살아왔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잉글랜드 악센트랑 스코티시 악센트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영국 악센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영국 배우가 하는 그 악센트가 실제로 이제 영국 악센트인데 스코티시 악센트는 지금 저도 전화로 하면 몇 번 물어볼 정도로 이게 되게 특이하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영국 악센트인데 약간 사투리인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모든 애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해외 애들이 다 네.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고.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잉글랜드 학생하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학생하고 약간 대화할 때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세인앤드루스는 잉글랜드 학생이 30% 정도 되고요. 스코틀랜드 학생이 30%, 그 다음에 미국 학생이 20%예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나머지 국제 학생들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스코틀랜드 학생이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한다면 이렇게 그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근데 뭐 수업이나 이런 거는 스코티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렉처러나 아, 뭐 튜터 같은 경우에는 그 스코티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렉처러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세넨드루스를 스코틀랜드에 있는 영국 학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딘버러나 글라스고라든지 스트라스브라이트 뭐 이런 학교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잉글랜드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가 세넨드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파운데이션 9월 학기랑 1월 학기에 큰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혹시 이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쵸. 저는 9월 학기였고 이제 1월 학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9월 학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1월 학기 친구들이 왔을 때는 어, 이미 9월 학기에 친구들이 어느 정도 그 프렌드 그룹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친구 그룹이. 그래서 사실 다들 각자 막 친한 친구들 있고 적응도 다 미리 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월 학기 애들이 조금 더 물론 같이 다 전체로 들어오니까 1월 학기 애들은 1월 학기 애들이랑 친하고 9월 학기 애들은 이제 9월 학기 애들이랑 조금 더 친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뭐그 중에서도 또 친해질 수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아무래도 9월 학기 애들은 또 9월 학기 애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9월 학기는 9월 학기랑 1월 학기 애들은 1월 학기랑 이렇게 친한 경향이 조금 있죠. 네. 그래. 하지만 아카데믹하게 이 학교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수업을 듣는 거라든지 이런 차이는 거의 없고 1월에 하는 학생들은 8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양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네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학기는 좋은 점이 고등학교 3학년 마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 내 학교 인지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예를 들면 영국 학생들이 왜 이 학교 왔는데 나는 이 학교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있으세요? 심리학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희 심리학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를 졸업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그러니까 현직 논문 쓰시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다른 잉글랜드 학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음, 그런 거? 음. 그, 뭐, 여담일 수 있지만, 인지도는 혹시 어, 윌리엄 왕자 케이트 나왔다. 왜 이것 때문에만 유명하다.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그, 영국의 보딩스쿨 학생들은, 어, 런던의 UCL이나 LSE나 임페리얼, 뭐, 이런 물론 임페리얼은 공대에 있기 때문에 공대로 가는 거지만, 여기보다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세인트 앤드루스, 더럼 왜 이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보딩 스쿨 학생들은 사실 영국 보딩이 런던 중심에 있고 뭐 이런 것보다는 외곽에 있고요.
다양한 액티비티를 했고요. 뭐 소사이어티 활동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이 칼리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옥스퍼드, 캠브리지나 더럼이나 아니면 세인트 앤드루스나 세인트 칼리지 시스템 없지만 이런 액티비티나 소사이어티라든지 왜 이런 관계라든지 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 외국 학생들이 톱 학교로 가고 G5 학교로 가고 왜 이런 거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영국 내에서. 그 다음에 혹시 킹스맨이라는 영화 1편을 보시면 너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왔어? 센트 앤드루스처럼 왜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딩 학생들, 비족 학생들 왜 이런 성향도 좀 있는 거고요. 혹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차별을 받거나 뭐 나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뭐 얘기를 안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고 확실한 건 귀족 출신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스포츠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 귀족 약간 그런 게 이제 뭐 포시한 스포츠, 뭐 승마, 뭐 네.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하면 뭐 아무래도 뭐 귀족 출신 애들이 많이 오기도 하죠. 음, 그래. 혹시 그 뭐지 뭐랄까 귀족 학생들이 뭐 차별을 한다 왜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세렌즈에서 얘기를 하면 귀족 학생들이 일반 서민 말 그대로 서민 학생들이 차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차별도 있나요? 그런 차별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차별 받은 거나 그런 건 없고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막 암암리에 얘기하는 게 귀족 애들은 뭔가 자기들끼리 그 소사이어티가 따로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모르는 아무래도 알려지지 않은 귀족 그렇죠. 애들끼리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귀족의 비중보다 서민의 비중이 더 많으니까요. 네. 사실은 옥스퍼드 알잖아요. 데이비드 카메론하고 브리스 존슨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조직 뭐 이런 거 있었고 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에게 뭐 그런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 학생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데 차별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든지 공부하는 데 차별이 왜 이런 얘기는 저도 이 학교하고 한 13년 이 정도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하지만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학교 다니고 학교 선택은 좀 만족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저는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엄청 많이 줘요.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뭐 과목별로 뭐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 렉처러들이 아니면 교수들이 이런 리서치를 하는데 뭐 PhD 스튜던트들이랑 같이 하는데 뭐 언더그래주에이트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뭐 그래서 뭐 인턴십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기회를 되게 많이 주고 의견을 반영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불안해하니까 이제 체내에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하는 거 빨리 도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네 앵자이티 있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제 한다든지 그런 학생 의견 반영, 뭐 학생 주도적인 어떤 활동들 음, 그런 게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해요. 음, 그리고 뭐 생활하면서 비용이라든지 유학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왜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금전적으로 뭐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는 생활인가요? 아니면 얼마 정도 금전적으로 용돈을 사용하나요? 일단 저는 한 달에 얼마인 것 같아? 한 달에 100파운드? 60파운드인가? 100파운드인가? 아무튼 그 용돈 받아서 쓰긴 했는데 사실 세넨이 뭐 이렇게 대도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물가는 비싸지만 대도시가 아니라서 돈을 이렇게 막 뭐 외식을 자주 하시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사실 돈을 이렇게 막 펑펑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쇼핑 센터도 없고 저희는 온라인 쇼핑 무조건 아마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막 많이 쓰고 그러진 않는데 이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점.
그러면 저희 학생들 어떤 학생들하고 네, 세미나 다 똑같이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그 대도시에서는 그 한국 음식점이 되게 많대요. 한국 음식 배달하고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대요. 대도시에서는. 뭐 그쵸. 대도시는 아니죠. 이제 세렌즈보다는 다 큰 도시들이니까. 네, 세렌즈에서는 그런 건 없을 것 진짜. 같고. 가까이 혹시 네, 던디나 어느 에딘버러 이런 데는 가세요? 네네. 던디는 진짜 뭐 버스 타고 15분? 30분이니까 던디는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한인마트가 있어도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고 사실 그때는 제가 기숙사에 살았어서 기숙사에 살면 대부분 이제 밥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굳이 이제 버스비, 교통비에 뭐 더 비싼 한국 음식을 먹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세븐에는 그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어요. 뭐 치킨집 뭐 이런 거 전혀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 있는 게 뭐 서브웨이 하나 있고 그래서 많이 애들이 그냥 만들어 먹고 사실 만들어 먹는 게 더 맛있기도 하고 그죠. 만들어 먹는 게 더 그런 재미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베이킹 좋아하니까 영국 애들이랑 해외 애들 베이킹 하는 거 좋아해서 뭐 디저트 이런 거 저 친구들끼리 해놓고 그러는 게 더 오히려 재밌고 친구들이랑 추억도 생기고 그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분명히 얘기를 네.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세렌트의 엔지를 대해서 많이 좀 이해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공부, 그죠? 원하시는 공부 잘 하시길 바래요. 건강 잘 네, 유지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